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이 문안박 연대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 혁신전당대회와 또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을 역제안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 이후 당은 더 큰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학교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이두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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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고 교수님, 일단 네. 또 새로운 국면이 야당에서 그렇습니다.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안박 연대는 그 당사자인 한 명인 안 의원이 거부를 했으니까 이제 무산되는 것이고,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혁신전당대회, 그러니까 예. 전당대회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으로 야당의 어떤 내용, 이 갈등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더 혼돈 상태로 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안철수 대표가 문안박 연대로 안철수 의원한테 공을 던지니까 안철수 의원이 다시 혁신전대로 다시 공을 역으로 던지는 이 핑퐁 게임이 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가 이 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현재의 내용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고 예.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안박 연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첫째는 그것이 땜질 처방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 문안박 연대를 할 경우 그러면 총선에도 이길 수가 있고 당의 화합이나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안철수 의원도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예. 당의 활로를 여는데도 부족하고 당 내 화합은 물고 당 밖의 통합도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안이다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네. 이게 반쪽 연대라는 것이죠. 문안박 연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호남을 제외한 영남과 수도권의 연대.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뿌리 중심은 호남이고 특히 비노와 호남 의원들의 경우는 문재인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해서 당을 예. 새롭게 한번 재구성해보자, 재구축해보자는 건데 문안박 연대는 문재인 대표 중심 체제에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을 불러들여서 예. 같이 총선에 공동 책임을 지자, 연대 책임을 지자 그러는데 아무리 안철수 의원이 정치 경력이 짧다 하더라도 이런 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 지금까지 책임은 모든 당을 운영해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인데 이제 지금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 거의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기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구명줄로 같이 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같이 할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의 그 안철수 의원의 거부는 당연하다고 보고 예. 다만 통합 전에 뭐 박영선 의원들도 주장했던 그런 통합 전대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또 비노와 호남 출신 의원들이 주장했던 새로운 혁신 전당대 이름만 뭐 바꿨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전당대회죠, 뭐 예, 그러니까. 새롭게 한번 지도부를 구성해 보는 것이 현재 혼란상을 일도 양단식으로 이렇게 엉클어질 때는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도 양단식으로 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입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 문재인 대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동안에 문 대표나 친노가 그동안에 이를테면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걸 보면 예. 가능하면 시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문 대표 체제 하에서 시간을 자꾸 벌자.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또 한참 시간을 벌고 이번에 또 문안박 연대라는 걸 가지고 또 시간을 벌고 이러다 보면 총선 그 턱 밑에까지 올 거다.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이제 현 체제대로 총선을 치르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이제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까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문 대표 체제는 친노 측에서는 절대로 당권은 못 내놓겠다. 설령 그것이 총선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이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차라리 낫지. 우리가 당권을 내놓고 뒤로 물러앉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문안박 이 연대라는 것도 비노 측에서 볼 때는 터무니없는 제안일 거란 말이죠. 왜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끼리만 해가지고
당에 지금도 지도부가 있고 제도적으로 그 제도적인 그런 또 기구도 있고 다 있는데 의사결정 기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최고위원회도. 근데 왜 자기가 일방적으로 저 이른바 무슨 자기 대권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대표직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비노청은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 또 하나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여기 오케이 이러면 자기가 일시적으로 대표직을 같이 분점할지는 몰라도 이제 아까 고 교수 이야기하듯이 모든 책임을 다 같이 져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왜 당신이 일 저질러 놓고 나하고 같이 공동 책임지자는 거냐? 이건 안철수 의원뿐 아니라 비노총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작에 4월 달에 그 재보선 때 그때 재보선 참패로 인해서 그때 사실은 전당대회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도부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미뤄왔지 않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도 말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새로 짜자. 만약 그래서 문 대표 당신이 당선되면 그러면 이제 수긍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지. 예. 근데 안 전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각 전당대회에 나올 사람들의 혁신안을 갖고 그냥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자라는 그 말 때문에 친노 이제 주류 측에서는 이제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마련해온 혁신안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역제안이죠. 역제안을 보면 그 문재인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 들어가는 혁신 전당대회를 추진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첫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거죠. 그 문재인 대표의 그 대표성도 일정 부분 부인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충만한 게요. 그 표현이 더 담대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표현이 담대하다는 표현을 사실 잘 안 쓰죠. 우리가 이 담대하다는 표현은 아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자서전 담대한 희망 여기서부터 담대한 표현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대권 행보에 대해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상황이라는 게 문재인 대표가 우선 고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안팍 연대라는 건 성립할 수 없는 연대를 일단 말했으니까 이게 안철수 전 대표도 또 이게 혁신 전대뿐만 아니라 국민 저항 체제 구축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이게 이 매듭을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칼로 잘라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 쪽을 보고 여당 쪽에서나 국민들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YS 특히 DJ가 살아와도 이 현실은 타개를 못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인데요. 우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안팍 연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최고 지도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치러서 지도 체제가 구축돼 있는데 총선에 관련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자는데 그게 당원 당규상도 아니고 그냥 문재인 대표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안철수 이것도 이상하지만 거기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그냥 서울시장이지 어떤 야당 지도부에 들어가기엔 적합하지 않은 게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 총선 일정 기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그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야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어쩌겠다고요. 그럼 서울시장이면 서울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노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야당 지도부에도 못 들어가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 그게 통과는 안 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안박 연대를 만들자는 것 자체가 지금 공직선거법을 회피해서 선거에 일정한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데 법조인으로서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걸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혁신 전대라는 건 지금 와서 전대를 치르면 당이 계속해서 총선까지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있을 때 당원으로서 전당대회를 해보면요. 전당대회를 한번 하고 나서 그게 봉합되는데 시간이 일정 부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을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탈당의 명분을 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런 전당대 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진작 받아들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 4.29 재보선 때도 그 전대를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동안 뭐 혁신위원회 만들고 또 뭐 국정교과서 그 문제로 가고 YS 조문정국으로 가고 문안팍 연대 해가지고 지금 시간 벌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비노나 뭐 또 호남 의원들 또 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꼼수다 이렇게 꼼수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당장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 뭐 이렇게 탈당을 하겠느냐 저는 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선 안철수 의원이 적어도 탈당을 하려면 네.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칫하면은 당을 분열시켰다는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고 나간다 할 경우 적어도 안철수 의원 정도 같으면 교섭단체 하나 구성할 정도 의원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네. 자기 혼자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호창 의원 하나 따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단기 필마가 될 가능성이 정치는 새예요. YS가 늘 얘기하는 게 정치는 저 건강은 뭐 머리는 빌려서 오고 건강이 중요하다겠는데 머리수라고 그렇게 그게 세력이거든요. 네. 근데 세가 없이 안철수 의원이 나갔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자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도 네. 포스트 지금 문 이후에 문재인 이후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총선 이후까지를 내다볼 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자기가 대안으로 얼마든지 부각할 수 있는데 아무런 새도 없이 덜렁 나가갖고 뭐 누굽니까 천정배 의원 오고 뭐 뭉친다고 한들 천정배 의원의 새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위험 리스크를 많이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본다면은 네. 상당 기간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 혁신 전대를 밀어붙이면서 비노 또 호남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서 혁신 전대를 받든가 네. 아니면 그러기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뭐 안철수 의원은 저절로 공이 자기한테 이제 뭐 공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은. 그래서 쉽게 탈당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제 거부를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야말로 개파 간의 또 갈등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일단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최고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네. 최고위가 지금 상황이 뻔하거든요, 지금. 아니 전번에도 혁신이 네. 할 때도 네.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중앙위원회까지 갔지만 전폭적으로 박수 쳐가지고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문 대표가 지금도 당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폭적으로 내 안을 지지하더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의원의 그런 혁신 전당대회 안은 그 무리다 하고 다들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뻔하잖아요. 문 대표가 정말 자기가 당권까지도 내놓을 그런 정도의 아주 그런 단호한 그런 결심을 했었다면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최고위에서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오영식 최고는 사퇴를 했고 주승용 최고는 이미 안철수 의원 제안에 공감을 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또 최고위 내에서도 생각이 갈려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내에서 생각이 갈려 있어가지고 문 대표가 불리하다면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하더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최고위원회뿐도 아니라 뭐 당의 여러 가지 당무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위원회도 있고 또 예.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골고루 다 물어보고 또 원외에 그다음에 우리 원로들한테도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봤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문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결론이지 실제로 최고위원회 주승용 의원이든 누구든 그 구체적으로 누구가 한 말하고는 별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그 안철수 의원은 지금 그대로 계속 명분을 끌고 가면서 하면 만약에 총선에서 문 대표 체제가 승리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니까 만약에 문 대표 체제가 거기서 총선을 거쳐서 완전히 자멸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 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대안은 누구냐?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자신이 지도력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무슨 아까 담대함 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 야당 대표가 저렇게 누구한테 대해서 뭘 저항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함으로써 야성을 원하는
야당 지지자들 또 당내에서 어떻게 정말로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 이런 저 당내 사람들 지금 상당히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주 이런 지위는 계속 유지해가면서 아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왜 탈당하겠습니까? 130석의 거대 야당을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지도력을 장악하는 게 문제지. 내가 왜 거기 놔두고 호롤단신 거기서 떠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옛날에 벌써 많은 그런 것을 혼자 가는 것 때문에 많은 외로움도 겪었는데. 예. 이도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전당대회 하자 그래. 혁신 전당대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자로 나섰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라는 게 어차피 세 대결이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를 총선 지금 앞두고 빨리 해봤자 12월 아니겠습니까? 네. 12월 전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죠? 안철수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을 예, 그러니까 빨리 제시를 해서 했어요. 12월이나 예. 아니면 내년 1월인데 내년 1월에 하고 나서요. 그러면 총선 공천을 도대체 언제 하자는 그럼요. 건지. 아. 왜냐하면 1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 전당대회라는 행사가 제가 빨리 해봤자 12월이라고 했던 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예약하는 것부터 힘들거든요. 12월에는. 그래서 아마 예. 1월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게 12월에라도 해야지 공천을 할 수 있을 텐데 1월에 하면 사실상 1월에 전당대회 끝나고 그 앙금을 갖고 공천을 한다고요. 특히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경선 같은 건 거의 불가능해질 테고요. 그러면 당의 분열 상황.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개파 패권주의도 함께 녹여내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해서 혁신 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파 패권주의가 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월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바로 공천 받아야 되는데 너희 다 줄 서라. 이런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원들이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찍지 않았던 사람을 또 그 대표는 다 파악하거든요. 그럼 그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당밖에 유리해질 수가 없는 선거가 되는데요. 여당이 이렇게 되면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국민들한테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총선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야당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야당의 후보군, 대선 후보군들의 지지율을 다 합하면 여당보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은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총선은 그냥 우리 개파 패권주의로 가겠다. 내 사람을 심어야겠다. 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게 아닌지.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도 최근에 무슨 콘서트 같은 거 하면서 본인의 콘서트. 정무 비서관이나 본인 예. 사람들 쭉 내밀어서 뭐 예.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자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거 줄 세우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개파 패권주의가 더욱더 공고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학교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원교수, 이두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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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